이번 영상에서는 성격은 쓰레기인데 인기가 너무 많은 나오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 제인 나오야. 제닌가 26대 당주인 나오비토의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천재로 불리며 계속 차기 당주로 여겨져 왔습니다. 등급은 특별 1급인데요. 고전 출신이 아닌 자에게는 특별을 붙인다고 합니다. 단행본 16권에 고조의 한 살 아래 노네의 남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시부야 사변 시점에서 고조가 28살, 나오야가 27살, 즉 나오야와 나나미가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한쪽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매너남이고 한쪽은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노네는 논의의 범위 밖, 의논할 가치가 없음을 뜻하는데요. 성격은 오만불손하고 입이 험하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손윗 사람이라도 대놓고 무시하는 데다 약한 자를 괴롭히길 좋아하는 등 비뚤어진 제닌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태도는 아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가문 내에서의 평판도 상당히 나쁜 것 같습니다. 금발의 피어싱, 일본 전통 의상인 하카마를 입고 있으며 제닌가에서는 드물게 칸사이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주술의 전 첫 등장부터 트위터 트렌드에 입성,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트위터 핫워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만큼 주술의 전 연재 3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제2회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참고로 저는 개개 선생이 그린 나오야의 컬러 그림을 보고 싶어서 초소와 나오야에게 투표했습니다. 제닌가의 당주 나오비토의 아들이 나오야. 나오야에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야가 경멸할 정도로 형들은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상전 술식을 이은 나오야가 태어나며 차기 당주감으로 일찌감치 인정받아 온갖 응석을 받아주며 키운 결과 지금의 인간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비토의 동생 오우기의 딸이 마키, 마이 자매입니다. 또한 나오비토에게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 지이치와 토우지입니다. 나오야는 나오비토와 마찬가지로 제닌가의 상전술식 투사주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시야를 화각으로 하여 1초 동안의 움직임을 24개의 순간으로 분할한 이미지를 미리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추적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정해둔 후 정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대신 초스피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움직임을 만드는 데 성공해도 그것이 과도하게 물리 법칙이나 궤도를 무시한 움직임이라면 프리즈에서 1초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움직임을 만드는 데 실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의 물리 법칙이나 궤도를 무시한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실패하지 않는 범주라면 그 움직임이 술사의 신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제없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술식 발동으로 올라가는 속도에는 제한이 있지만 계속해서 술식을 거듭하면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연속 사용했을 때 나오야의 속도는 아음속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음속은 마하 0.5에서 0.7 정도의 속도를 말하며 비행기의 속도라고 합니다. 주술계 최속은 고조 사토루이고 그 다음이 나오비토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고조의 순간이동은 이동 중에 만일 사람과 부딪히면 덤프트럭에 정면 충돌한 것 같은 느낌으로 비술사라면 즉사라고 하죠. 나오야가 힘은 무게와 속도라고 말했듯이 가속해 나갈 때마다 일격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경이적인 속도를 타격에 실어 그 위력을 끌어올리는 전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술식 발동 중에는 손바닥으로 만진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술식의 정보나 특별한 재능 훈련 없이 즉석에서 24컷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촉한 상대를 강제적으로 1초간 프리즈시키는 기술로서 사용합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멈춰 있다는 자각이 없고 1초를 건너뛴 듯한 감각이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추적 중에는 선결된 움직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는 무방비가 되는 단점이 있는데 나오야는 상대의 카운터를 예상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것으로 이 약점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력한 포텐셜을 지닌 술식이며 계속 머리를 써야 하는 데다 신체 능력과 체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나오야가 실력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린 시절 천재로 불리던 나오야는 남자인 주제에 주력이 전혀 없는 가문에 낙오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웃어 주려고 굳이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토우지의 엄청난 존재감과 강함에 압도되고 비뚤어진 성격이지만 주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강함으로 상대를 평가하며 강자로서 토우지를 인정하고 남몰래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이외의 인간은 인정할 것 같지 않은 평소의 행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모습에 놀랐는데요. 토우지를 헐뜯던 제닌가 사람들을 아마 그때부터 깔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우지의 형제인 지니치에게 얼굴이 토우지와 반대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별것도 아닌 자기 형들이 토우지에게 이래저래 말이 많다고 하는 등 토우지가 죽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 그의 존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우지는 고조오가에 몇백 년 만에 유관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것을 듣고 어린 고조오를 재미로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 뒤에 서 있던 토우지를 눈치챈 것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평생 이때뿐이었다고 하죠. 기척을 숨기는 것이 누구보다 능숙한 토우지로서는 굴욕이었겠지만 어린 고조와 토우지는 눈을 맞춘 반면 토우지가 어린 나오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확실히 대비됩니다. 술식이나 주력으로부터 탈각한 순수한 강자인 토우지, 그 토우지를 쓰러뜨린 고조. 나오야는 강자의 영역에 대한 동경과 그들과 동등한 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조와 토우지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묘사에서 스스로가 강하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초조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야의 토우지에 대한 강한 동경이 마키에 대한 과도한 거부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키가 안중에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 텐데 어린 마키를 괴롭히거나 마키에 집착하는 모습은 닮았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 닮은 주제에 약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마키에 대한 일종의 선망과 동시에 콤플렉스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 마키가 마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얌전히 생활했다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는 않았겠지만 마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오야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한 나오야의 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키가 처음부터 토우지처럼 주력 제로의 완전한 피지컬 기프티드였다면 강자로서 인정했을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토우지가 입은 기모노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원래 기모노는 왼쪽 옷깃이 위로 올라가도록 입어야 하는데 토우지는 반대로 입고 있습니다. 옷깃 방향을 반대로 여미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뿐이어서 반대로 여미면 일찍 죽는다는 불길한 속설이 있습니다. 나오비토는 시부야 사변에서 선전했지만 마지막에 조오고의 화력에 당해 목숨을 잃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실실 웃는 것을 보면 생전에 나오비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나오비토가 남긴 유서의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 그 아들인 나오야를 당주로 인정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고조 사토루가 사망 또는 의사 능력을 소실했을 경우 후식으로 토우지와의 계약에 따라 후식으로 메구미를 제닌가에 받아들이고 당주로 삼아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 사토루가 현재 봉인되었기 때문에 메구미가 당주로 임명되었는데요. 동경하는 토우지가 집을 나가서 낳은 아들인데다 상전 수시 중에서 최고로 치는 10종 영법수를 이어받은 메구미는 나오야의 지뢰나 다름없죠. 나오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메구미와 스쿠나의 그릇을 한 번에 죽이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며 도쿄로 갑니다. 켄자크에 의해 혼돈에 빠진 도쿄에 간 나오야는 이타도리, 초소, 옥고츠와 만나고 이타도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으로 형화를 수행하는 초소와 싸우게 됩니다. 상전 수식은 그 역사가 긴 만큼 수식의 정보가 다른 가문에 많이 알려진 단점이 있습니다. 나오야도 적혈주술에 대한 것은 약점까지 잘 알고 있었지만 초소가 인간이 아니라 수육체인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력을 혈액으로 바꿀 수 있는 특이 체질을 이용한 공격과 초소의 오리지널 기술인 초신성에 당해 나오야는 중상을 입습니다. 거기에 혈액에 섞여 있는 독이 작용하며 목숨이 위험해진 나오야의 앞에 옥고츠가 나타나 반전 수식으로 고쳐주는 대신 이타도리의 죽음을 상층부에 보고한다는 거래를 합니다. 프라이드 덩어리인 나오야인데 후식으로 죽이러 갔더니 후식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정체도 모르는 초소에게 패배한 데다 설교당하고 옥고츠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등 굴욕만 당하고 돌아갑니다. 도쿄에서의 굴욕으로 좀 얌전해졌나 싶었더니 나오야는 회복도 전환도 빠른 타입이었습니다. 주구를 가지러 제닌가에 돌아온 마키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어쩔 거냐고 3번이나 물어보는 집착남의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마이의 죽음으로 토우지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로 각성한 마키는 구구르데와 병을 몰살하고 병의 필두인 나오야와 마주합니다. 자신이 나란히 서고 싶어 했던 존재에 가까워진 마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오야는 마키를 가짜라고 말하며 술식을 계속 발동해 아음속을 넘는 스피드에 이르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데미지도 있어 장기전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마키는 정면 승부에 나서고 그런 뻔한 꼬임에 넘어갈 리 없는 나오야는 엇갈리는 순간 손바닥으로 마키를 건드립니다. 술식 발동 중인 술사의 손바닥에 닿은 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이용해서 1초간 프리즈한 마키에게 마무리 공격을 하려고 돌진하지만
괴물 같은 동체 시력에 의해 투사 주법을 간파하고 24분의 1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한 마키는 프리즈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카운터 펀치 자세에 들어가 있는 마키에게 나오야 스스로 최고 속도로 돌진하는 형태가 되었고, 회피도 궤도의 변경도 늦은 상황에서 한 방 맞고 기절하며 자기가 마키에게 한 말 그대로 장점인 얼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키에게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나오야는 살아남아 저택으로 돌아오는데요. 살아있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고 주력도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 시카를 손에 든 마키 엄마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나오야는 마키가 기가 세다고 흉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세 걸음 뒤에서 걷지 못하는 여자는 등을 찔려서 죽어버리면 돼. 이것을 듣고 있던 여성이 마키의 엄마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면 나오야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줄곧 깔보던 여자에게 등을 찔려 죽습니다. 나오야의 마지막 말이 사세구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세구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기는 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오치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야의 마지막 말이 같은 형식입니다. 특히 마지막 대사인 도브카스는 트위터 핫워드가 되었고, 이 장면을 티셔츠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마지막까지 화제성만큼은 최고인 나오야였습니다. 고전 교류에서 가모노리 토시가 주술사가 사후의 저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 주력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마키 엄마에게 시칼로 죽은 나오야가 저주가 돼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 엄마가 비술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제닌가처럼 강함에 집착하는 가문이라면 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주력량이나 술식 여부를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마이가 자신은 주술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생각해보면 마키 엄마도 제닌가의 여성으로 태어나 어느 정도 주력을 다룰 수는 있지만 주술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고, 그대로 결혼해서 주부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만약 그렇다면 시칼의 주력을 싣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고조처럼 나오야도 죽음의 문턱에 가서 반전 수식을 터득한다는 것인데요. 나오야가 천재로 불릴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곤 해도 고조만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작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인정한 강자의 영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꼴사납지만 저편을 향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나오야를 다시 봤다는 의견도 있고, 투사주법으로 각성한 마키를 상대로 선전함으로써 그 실력에 대해 재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술식과 술사로서의 재능을 최고로 치는 제닌가에서 자란 만큼 성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마키의 머리를 밟고 괴롭혔던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기겁했습니다. 하지만 출연 분량 단 9화만으로 이 정도의 인기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개개 선생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능력에는 매번 놀라게 되네요. 참고로 저는 나오야의 성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고조와는 또 다른 타입의 잘생긴 얼굴은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